저희 목장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목장 소개요? 네네. 예, 저희 목장 이름은 태용 목장이고요.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원래 잠사 쪽 연구 일을 하셨어요. 누에코치 그 일을 하시다가 네. 1982년도 제가 82년생이거든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요 이제 세종대학면 여주시 세종대학면 광대리라는 지금의 터에 원래는 저 옆쪽 터에 자리를 잡으시고 이제 시작하신 게 이제 저희 태용 목장의 시작이고요. 지금 이제 아버님이 그때 이제 송아지 한 마리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제 착유 한 122두 정도 착유하고 있고요. 커터는 한 지금 3톤 400 정도 되고 지금 현재 나부량은 한 4톤 300 정도 송아지 먹는 것까지 그 정도 나비하고 있습니다. 오, 쿼터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 그러세요? 잉여원유가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1톤 정도가 잉여원유라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잉여원에는 그냥 그 쿼터 넘치는 그냥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예, 계신 거예요? 100원씩. 그래서 지금 커터 확보를 좀 해야 되는데 커터 확보하기가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커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저희가 파스텔르거든요, 유업체가.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커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커터 수급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잉여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편입니다. 이름이 태용 목장인 이유는 혹시 아버님이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아버지가 여쭤봤더니 그냥 한자로 클 때자에다 이룰 영자로 해서 이렇게 크게 이루는 큰 목장. 뜻을 이루고자. 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09년에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요? 네. 제가 들어온 거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원래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에 한우를 하려고 이제 옆에 아버지는 낙농하고 계셨고 옆쪽에다가 우사를 져가지고 한우를 맨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우를 해가지고 하다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버님 밑에서 낙농에 대해서 배우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한우는 그 원래 처음 한우를 시작하려는 계기가 따로 있으셨어요? 제가 첫 직장이 그 축산업 협동조합에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때 쇠고기 이력제 기표 2표 찍는 그 요원을 했었는데 이제 한우 농가 다니면서 뭐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축협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님도 소를 먹이고 계시고 옆에서 그냥 소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근데 아버님이 하도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이 예전에 고생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젖소는 못하겠고 한우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한우가 괜찮으면 아버님도 이제 낙농을 점점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한우로 넘어갈 생각으로 한우를 시작했는데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러면 낙농으로 넘어오게 되신 계기도 따로 있을까요? 그 안 맞았다는 게 어떤? 아버님은 거의 평생을 낙농만 하신 분이고 한우는 또 다르더라고요. 같은 반추가축인데 이게 뭐 얘네는 뭐 예를 들어서 고기를 목적으로 키우는 소들이고 저희는 뭐 우유 생산을 위해서 키우니까 이런 뭐 사육 방식이라든지 사양 관리가 다른데 좀 낙농에 길들여져 있는 사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도 솔직히 좋은 등급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도 많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한우를 다 정리하고 그 한우를 정리한 곳에 저기 소를 홀스타인을 더 늘리고 퍼터 매입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늘리게 됐죠.
그러면 그 하시던 거를 낙농을 하면서 아버지 것까지 한 번에 같이 예, 예. 합치게 된 거군요. 예, 예. 아, 그러면 2016년이면 지금 거의 한 8년? 예, 8년 정도. 8년 정도 되셨네요. 예, 본격적으로 낙농. 제가 하기 시작한 거는 한 8년, 9년 정도. 그럼 처음부터 낙농을 이어받을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님도 원치 않으셨고,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보셨어요. 예, 어머님, 부모님 세대 때는 뭐,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막 경기 타고 다니시면서 뭐, 풀도 베시고, 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걸 원치 않으셨죠.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 낙농을 하시던, 이제는 아버님이 아예 낙농, 이 목장에 관여를 안 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아버님이 해주시는 역할이, 포지션이 엄청 크세요. 어떤 거? 이제 뭐 차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건 다 손을 놓으셨는데, 네. 지금 뭐, 제가 아직 그 수정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 번식 관리는 제가 하지만, 거기 이제 스킬적인 부분, 뭐 수정 같은 거는 저희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 있거든요. 수정을 해주신다는 게, 인공수정을 인공수정. 예. 직접 하신다는 예,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 자가수정. 자가수정을 하세요? 예, 예. 인공수정사한테 맡기질 않으시고? 예, 예. 그 인공수정사 분들한테도 많이 맡겨봤는데, 네. 이제 규모가 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그 수정료도 무시 못하고, 차라리 그 수정료를 아버지가 해주시니까 그 수정료에서 키핑되는 부분을 더 좋은 정액이나 유전자원에 투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버님한테 지금 조금 힘드셔도 부탁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앞으로 인공수정을 좀 배우실 의향은 있어요? 예, 이제 올해 뭐 의향은 계속 있었는데 계속 뭐 코로나 팬데믹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질병 관계로 뭐 지금 자가수정 교육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꼭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위한 정액 선발은 예. 대표님이 하고 계세요? 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을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밸런스 브리딩을 최종 목표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죠. 생산도 좋고, 목장에 오래 살 수 있고, 뭐, 생김새도 좋고, 쇼도 나갈 수 있고, 두루두루 갖춘, 그러니까 팔방미인 같은 소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어렵죠. 네. 제가 여기저기 낙농가 다니면서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밸런스예요. 예, 예. 그 유방 모양에 대한 밸런스, 뭐 유두 위치, 그리고 강건성, 그런데 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체형으로 점점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옛날에는 생산성과 쇼가 좀 방향이 다른 느낌이었다면 예. 이제는 같이 한 번에 융복합이 되는 예, 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좀 같이 가져가는 걸까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예. 생산비가 낮아지니까. 이게 뭐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산비가 더 들어가도 거기에 대한 비율은 생산비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정액 회사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사료 효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료 효율도 좋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좋은 소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하면 사람이 그냥 보고서는 표현형으로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들 유전체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제가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노믹 테스트도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육성후 때부터 선발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은 로봇 착유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로봇 착유기 정액에 맞춰서 좀 개량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로봇탈이 이제 정액에 보면은 로봇 마크가 붙어 있는 정액이 있어요. 유두배열이 이제 이렇게 너무 모이지 않는 그런 이제 유두배열이 이제 적당히 벌어진. 왜냐면 이게 소가 항상 피크를 치고 항상 많은 생산을 할 때는 유방이 빵빵하기 때문에 이제 유두배열이 어느 정도 붙어 있어도 유두가 떨어지는데 얘네가 이제 뭐 임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피크가 지나면 예전만한 유방을 못 붙으면 유두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두를 벌어진 거를 좀 선호하는 건데 저도 앞으로는 제가 지금 로봇 착용이나 하고 있진 않지만 저도 유두 배열은 좀 약간 보는 편인 게 약간은 아니고 많이 보죠. 왜냐 저도 언젠가는 로봇 착용기로 갈 것이고
앞으로 로봇 차격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다 보면 로봇 차격기에 맞는 소도 수요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소를 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 역시도 저는 현재 로봇 차격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로봇 차격에 맞는 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보시는 예. 분들이 대부분 2세나 3세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세는 거의 없지만 2세 이제 분들이 앞으로를 내다보고 로봇 차격기를 하고 들이지 않았지만 예. 나도 언젠간 로봇 차격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개량, 왜냐면 개량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엄청, 예. 평생 하는 거죠, 평생. 완벽한 소는 없으니까. 예, 평생 하는 거죠. 완벽한 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이상적인 소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팔방미인? 팔방미인이죠, 저는. 예. 왜냐면 제 목표가 그런 팔방미인인 소를 만들어서 대중적인 소를 만들어서 여러 농가에 분양해서 태형 목장소 좋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물론 쇼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위닝카우를 만드는 것도 목표이긴 한데 제일 가장 큰 목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팔방미인 밸런스가 좋은 여러 방면의 밸런스가 좋은 그런 소를 만드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긴 하죠. 이번에 작년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상관왕을 하셨다고. 상관왕도 아니고 그냥 뭐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관심 갖고 2019년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 이제 종축계량협회 이제 홀스타인 품평회는 처음 출품을 했는데 상관왕은 뭐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관왕자리를 붙이려면 그래도 그랜드 챔피언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네. 그럼 2019년에 처음 그런 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때가 ICT 교육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후배 2명이랑 그 교육을 신청해가지고 이제 해외 연수를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가게 됐는데 그 대형 목장의 그 최강현 대표님, 네네. 강현 형님을 최강현 대표님을 거기서 처음 봤거든요. 봐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하다가 저는 아예 그때는 뭐 쇼가 있는지도 뭐 관심도 없었고 뭐 여러모로 관심은 없었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품평회도 있고 그런 낙농에서 젖만 짜는 게 아니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집에 있는 좋은 소를 끌고 나가서 평가를 받고 서로 경쟁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지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그 최강현 대표님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통해 듣게 됐고 이제 분양을 받으러 갔죠. 좋은 소 좀 분양해달라. 때마침 갔더니 그리고 쇼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때 대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양을 해줄 테니 이 소를 쇼에 나가게끔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양해주는 소를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배웠죠. 이제 뭐 수첩 갖고 그냥 뭐 샤워는 어떻게 시키고 순치는 어떻게 하고 거기서부터 배워가지고 되게 고됐는데 그게 또 몸에 맞았나 봐요. 재미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막 소를 샤워시키면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여기에 뼈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구나.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게 저는 그때 힘든 가운데도 되게 재밌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미친 거죠, 이제 막. 외국 뭐 구글 들어가서 소 다 찾아보고 뭐 역대 그랜드 챔피언 사진 뭐 다 찾아보고 공부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냥 막 번역해서 그냥 나오는 거 그냥 혼자 막 보고 뭐 해가지고 막 한 2, 3년을 엄청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진짜 막 뭐 외국 뭐 잡지도 보고 이제 그때마다 한참 후회하는 게 예전에 어릴 때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근데 요즘 번역 시스템이 좋아서 맞아요. 예, 그렇게 많이 그때부터 미쳤어요. 19년도부터. 그러면 이제 작년에 처음 나온 거, 처음 대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걸까요? 그 해에 또 저거 계량협의회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성적이 많이 안 좋았죠. 안 좋았고 그냥 육성호 한 마리 2등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20년도 21년도 21년도 22년도 그때 이제 경기도 축산진흥대회라고
비대면 품평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집에서 준비하는 거라 혼자 이제 준비하면서 그때도 출품을 하긴 했었죠. 예. 이제 작년에 미경선 부분 뭐 주니어 챔피언 그리고 예. 뭐 최우수 육종농가 예. 그리고 경산 부분 2위 이런 타이틀들을 얻으셨는데 예.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랜드 챔피언이실까요? 저는 무조건 그랜드 챔피언이죠. 그랜드 챔피언 할 때까지 뭐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네. 60이 되든 70이 되든 어떻게든 그때 그랜드 챔피언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는 할 거고요. 한 번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두 번을 하면 제가 증명을 하는 게 되잖아요. 아, 역시는 역시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그랜드 챔피언도 있지만 이렇게 막 폼이 일시적인 목장이 되는 것보다 계속 클래스가 꾸준한 목장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데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해야죠. 좀 개량의 의지가 있고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몇 마리 키우세요? 뭐 비우가 몇 마리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뭐 체교가 몇 마리예요?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 목장을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거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은 뭐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요즘에 저희 아버지 때는 보면은 다 수기로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시대 같아요. 내가 어떤 장비를 쓰든 뭐 어떤 기록 프로그램을 쓰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카우 매니저랑 드라발 델프로 프로그램으로 다 이제 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이제 컴퓨터 하나로 예. 여러 항목들이 다 보이는 거군요. 예. 그러면 네. 번식부터 뭐 백신, 질병 다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뭐 언제 수정 일자나 아니면 무슨 예. 정액을 썼는지도 다 그렇게 입력을 번식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따로 수기로도 하고요. 수기로 해놓고 수기를 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한우보다는 사실 낙농이 더 ICT 쪽으로 더 신속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네. 기술도 많고 로봇 착용기가 되게 대표적인 예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런 만큼 대표님 아버지랑 대표님이랑 조금씩 사용관리 측면에서도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용관리 측면에서 달랐죠. 엄청 달랐죠. 이제 저는 그냥 이렇게 낙농하기가 싫어서 2012년도에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을 들어갔어요. 그래도 배우고 하려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하려고, 낙농에 대해서 아예 모르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배우는 거랑, 거기는 이제 학술적인 거를 배우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필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부딪혔죠. 처음에 2016년부터 한 18년도까지 한 2년간은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랑. 그때는 이제 외국인도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스키로다 두 대가지고 퇴비를 치우면 같이 안 칠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하신 날이면 저는 집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 안 계실 때 제가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합일점이 맞아지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느 정도 양보해 주시고, 저도 아버님 필드 경험을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고, 시간이 답인 것 같아요. 그런 뭐 부자지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1세대 선배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라. 예. 내려놓는다면 조금 어떤 걸 내려놔야 되는 걸까요? 너무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엄청 존중해요. 선배님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지이시기 전에 낙농 선배님이 대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필드 경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오히려 더 많이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게 어느 농가마다 사양 관리는 다 다르고 어느 농가마다
FM이 있다. 필드 매뉴얼이 다르다. 그래서 네가 어디 가서 목장 가서 보고 온 거를 우리 목장에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목장 필드 매뉴얼을 보고 우리 목장 FM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서 이렇게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1세대, 2세대 간의 그런 간극을 좁히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걸 뭐 노력하려고 하셔도 안 되고, 뭐 어느 정도는 1세대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도 아버님이 옆에서 코치 안 해주시면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중해 드릴 건 존중해 드리고, 또 내가 의견 낼 수 있는 거는 제가 열심히 할 때 부모님들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막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서로 뭐 겪다 보면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지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농가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제일 먼저 배우라 아니면 이런 거를 먼저 공부하고 들어와라 하실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낙농. 네, 하시는 낙농. 지금 이제 들어오실 네. 2세 분들이.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든 뭘 하고 있든 거기서 있을 때까지 무조건 있으시라는 거고요. 보통 마음 갖고 작은 마음 갖고 작은 결심 갖고 괜히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저 목장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뭐 6개월 1년 만에 나갈 결심이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는 게 낫고, 그리고 한편으로 부모님들 1세대 선배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밖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50, 400 뭐 얼마를 벌어요. 그러면 그 이상을 주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줄 거를 불러들여가지고 일 시키면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인 답인 것 같고요. 들어오실 분들이 뭐 준비할 거는 솔직히 제가 보니까 뭐 다른 농장 가서 배우고 뭐 학교를 가고 다시 뭐 대학을 입학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하는 거는 추후 문제고요. 일단 목장 들어와서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집에 있는 필드 매뉴얼을 보고 대학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집에 내 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딴 데 가서 보고 남의 것만 보면 남의 게 무조건 맞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에 와서 보라는 거죠. 지식은 아버님이 전수해 주시고 아버님이 갖고 계신 태형 목장, 예를 들어서 무슨 목장에 필드 매뉴얼만 갖고도 목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7개월 큰 결심을 갖고 나는 죽어도 안 나갈 거야 이런 결심을 갖고 들어와서 6, 7개월, 1년 정도는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 목장에 있는 거 먼저 소 번호도 배우고 소 번호부터 외우고 내 집에 있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게 상황을 직시하는 게 가장 큰 공부가 되고 그 후에 뭐를 하고 싶으면 그거부터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시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물론 집에 다 좋은 소는 많겠지만 대한민국에 좋은 소가 워낙 많다 보니 다 좋은 소는 많겠지만 뭐 유명한 농장들 많잖아요. 이렇게 선도적으로 예전부터 열심히 하셨고 유명한 농장 가서 소를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분양해서 그 소를 주축으로 목장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맨 처음에는 뭐 자존심 상하기도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맨 처음엔 되게 자존심 상하게 해주거든요. 뭐 우리 집 소도 우유 많이 나고 하는데 왜 딴 데 가서 소를 사오려고 하냐 막 하면 저는 그냥 제가 질러놨어요. 아버지 그거 벌써 산다고 얘기했으니까 돈 줘야 돼. 그렇게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 정도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원 확보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들어와서 노력을 하고 부모님들도 1세대 선배님들도 자식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빚을 내서라도 지지를 해주는.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네. 이쯤에서 예. 남이. 예,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